센에서 41번부터 한번 같이 가봅시다. 우리가 이 오답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중요한 몇 문제만 같이 보고 혹시 안 된 거는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질문하도록 합시다. 센 기준 41번이야. 다음이 실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집합 A, B, C니까 각각의 집합 A, B, C의 원소는 뭐다? 전부 다 실수가 돼야 된다. 이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이 상황에서 뭐 집합 A는 바로 원소 나열법으로 돼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 그러면 집합 B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얘는 그냥 2랑 3 되겠지? 그냥 집합 A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다 절대값 씌우면은 2랑 3밖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집합 C는 자, A는 집합 A의 원소고 B는 집합 B의 원소인데, 그럼 얘를 한번 체크해보면은 일단은 여기 얘가 2일 때, 여기 2일 때, 집합 B 원소 2일 때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홀수를 선택하면은 걔는 실수가 안 되겠지. 맞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냥 쭉 나열해보면은 뭐 제곱근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제곱근 마이너스 2, 제곱근 2, 제곱근 3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또 이번엔 3에 대해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3, 세제곱근 마이너스 2, 세제곱근 2, 세제곱근 3 그럼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실수가 아닌 거는 제외해야 돼. 왜? 문제에서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집합이니까. 그럼 제외되는 게 뭐랑 뭐야? 몇 번째랑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안 되겠지? 왜냐면 얘들은 다 복소수니까. 아니, 허수니까, 허수. 실수가 아니니까. 그럼 집합 C의 원소 개수 몇 개? 6개가 된다. 6개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루트 2에 대해서 본다면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올 수 있지 않나?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를 뭐 x의 n제곱은 뭐 2다의 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제곱근인 거니까 n제곱근 a, b제곱근 a인 거니까 뭐 a의 b제곱근이 x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바로 그냥 제곱근 2, 그치? n제곱근 2 해서 얘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제곱근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가능한 원소 개수가 이렇게 총 6개. 이해되니? 그 다음에 센 기준 43번 봅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랑 똑같잖아, 그치? 저번 시간에 우리 다뤘던 문제 있는데,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2 이상 10 이하일 때 여기 있는 이 식에 대해서 이 식의 값의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 음의 실수. 그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위로 볼록인 폼수 나와가지고 x축 이렇게 얘를 뭐 쌤이 n이라 하면은 n축이랑 만나는 교점의 n좌표가 뭐가 된다? 2랑 뭐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x를 n제곱 했을 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7n 마이너스 10 x에 대한 방정식 x의 n제곱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7n 마이너스 10의 근 중에서 실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음의 실수.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n이 짝수냐 홀수냐가 중요하고 각각에 대해서 얘가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 홀수인 경우부터 가봅시다. 그러면 지금 x의 n제곱에서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의 개형이 이러한 그래프 개형이 난다고 그랬어. 기억나니? 나올 거야. 그랬을 때 자, 음의 실수가 존재하는데 n제곱근 중에서 여기서 음의 실수가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지금 y는 x의 n제곱인 상황에서
자, y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7n 마이너스 10이라는 직선이 여기 있는 이 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그치, 아래에 있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x좌표가 음수 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n이 홀수일 때 음수다. 그럼 n이 홀수일 때 음수인 게 지금 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게 7하고 9가 있을까? 그치? 7, 9.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7하고 9가 가능하다. 그럼 이번 짝수일 때는 얘가 아르르 볼록인 이런 폼수 나오면서 개형이 나올 건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y는 지금 n이 짝수일 때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 개형인데, 이 친구랑 y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7n 마이너스 10의 교점 중에서 교점의 x좌표 중에서 음수인 게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어디 있어야 된다? 그렇지, 양수해야 된다, 그지? 0보다 위쪽에 있어야 된다. 제가 양수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겠지. 뭘 알 수 있어? n이 짝수일 때는 얘가 양수다. 그럼 그게 뭐가 있어? 이제 4밖에 없지. 그래서 4. 또 3개 다 더하면 얼마? 20. 이렇게 이해되니? 이런 문제가 지금 단골 문제니까 지금 좀 어려울 수 있어도 복습하셔가지고 꼭 보는 걸로 만드셔야 된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생 기준 46번 봐봅시다. 자, 다음을 간단히 하래. 간단히 해라. 여기 보면은 한번 전부 다 얘를 유리수 지수표현으로 바꿔봅시다. 유리수 지수표현으로. 그럼 2의 3분의 4제곱 플러스 얘는 6의 3분의 1제곱이 나오겠니? 원래 6분의 2제곱이 있을 거니까 약분해 가지고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아래 있는 친구는 그냥 이게 나오겠지. 맞니? 왜냐면은 여기가 이 부분이 세제곱근 8이 될 거니까 얘 2잖아.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 거는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오겠니? 그럼 잘 보면은 얘랑 여기 있는 2랑 2의 3분의 4제곱은 정확히 2의 3분의 1제곱 분모에다가 2의 3분의 1제곱 곱하면은 분자인 2의 3분의 4제곱 나오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지금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 하면은 이게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결국에는 분모랑 분자 사이의 관계가 분모를 2의 3분의 1제곱 하면은 분자 나오겠네? 그렇지? 그럼 얘를 약분해주면 당연히 2의 3분의 1제곱 나온다.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 맞니? 그 다음에 생기준 55번 봐봅시다. 이 A, B, C, D 4개의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랑 가장 작은 수의 합을 구하래. 그럼 내가 A, B, C, D 이렇게 4개 있을 때 각각의 대수 관계를 파악해 줘야 돼. 그래서 먼저 예를 들어서 A랑 B를 비교해보자. 자, 두 수의 대수 관계를 비교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두 수를 빼가지고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면 돼. 예를 들어서 A 빼기 B를 봐봅시다. 얘는 세제곱근 3 마이너스 제곱근 2 이거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해줘야 돼.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세제곱근 루트 3이랑 제곱근 루트 2 중에서 뭐가 더 큰지 보면 되겠네. 그렇지?
근데 이 둘이 비교할 때는 앞에 있는 이 제곱근이 달라졌으니까 얘를 똑같이 맞춰야 된다. 그래서 얘는 6제곱근 3의 제곱을 쓸 수 있고, 얘는 6제곱근, 여기 주의할 게 2의 6제곱이 아니야. 그렇지? 왜냐면은 여기 앞에는 뭐가 생략돼 있으니까, 2가 있으니까. 그래서 2의 몇 제곱? 3제곱 이렇게. 그럼 3의 제곱은 이거 지금 9니까 8보다 더 크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가 더 크네. 누구보다? 루티보다. 그럼 얘가 양수겠지? 그럼 A 빼기 B가 양수래. 그럼 A가 B보다 크겠네.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 B, C, D를 전부 다 개수 비교해주면 답이 나올 거야.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여러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센 기준 59번 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일단은 분자랑 분모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 관계성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관계성을. 자, 보면은 A의 10제곱이랑 A의 마이너스 2제곱 비교하면은 선생님이 분자를 A의 마이너스 12제곱으로 한번 묶어볼게. 분자를. 그러면은 A의 제곱은 A 마이너스 12제곱 곱하기 A의 10제곱이겠지. 여기는 이 친구가 맞니?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4제곱은 뒤에 뭐가 있어야겠어? A의 8제곱, 그 다음에 A의 6제곱, A의 4제곱, A의 제곱 이렇겠네. 그럼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정확히 분모에도 있네. 약분이 되겠지. 그래서 구하라는 값은 요 값은 A의 마이너스 12제곱입니다. 그래서 먼저 A의 6제곱 해주면은 A의 6제곱은 2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A의 12제곱은 이걸 또 제곱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4 루트 3 나오겠지? 근데 구하라는 값이 A의 마이너스 12제곱이니까 지수에 있는 음수는 밑을 역수로 바꾼다 그랬어.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2제곱은 1 마이너스 4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니? 맞니? 좀 이상한데? 미안, 여기 지금 1이 아니라 7이지? 4 더하기 3이니까 얘 유리화 해보면은 7 플러스 4 루트 3 있고, 분모 같은 경우에는 49에서 48 뺐으니까 1이겠네, 그지? 7 플러스 4 루트 3에서 5번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센 기준 83번 봅시다. 83번. 자,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 얘 같은 경우 먼저 여기 두 개 있는 친구를 통분해 봅시다. 통분하면은 1 마이너스 5의 4분의 1 제곱 분의 뭐가 되겠어?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이게 되겠니? 그렇지. 그 다음 다시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통분해서 계산할 거야. 그럼 나오는 값이 1 마이너스 5의 2분의 1제곱 분의 얼마? 4가 나오겠지? 여기 있는 2랑 1 곱해서 2, 2 곱해서 2니까 더하면 4. 그 다음 다시 또 여기 있는 이 친구랑 이 친구를 통분해서 더해준다. 그럼 나오는 값이 1 마이너스 5분의 얼마? 8이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8이니까 답이 마이너스 2가 된다. 간단하고, 그 다음에 센 기준 98번 봐봅시다. 실수 XYZ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할 때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2 플러스 z분의 1이 2다. 이때 양수의 A값을 구해라.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양변에다가 x분의 1제곱 해가지고
저 형태를 맞춰줘야 된다. 2의 x분의 1제곱. 그럼 10의 y제곱 같은 경우는 10이라는 게 4의 y분의 1제곱인데 4라는 게 2의 제곱이니까 2의 y분의 제곱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a는 4분의 1에 z분의 1제곱이 나오겠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요 식을 만들어내야 돼. 그럼 여기 지금 x분의 1은 있으니까 상관없고 y분의 2도 있어. 근데 z분의 1은 이렇게 있잖아, 그지? z분의 1. 그래서 z분의 1이 있긴 한데 얘는 이 밑을 2로 바꿔주면 2에 마이너스 z분의 2가 될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z분의 2를 이용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z분의 2가 있기 때문에 양변에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해줘야겠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니? 맞아? 이해되니? 준비 이해돼? 아니요. 응. 지금 어디가 이해 안 됐어? 그러면은 여기 어디? 저기 A 타고 든 2분의 Z 저거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 4분의 1이라는 게 2의 마이너스 제곱이잖아, 그지? 4분의 1이. 아, 네. 여기다가 다시 z분의 1 제곱한 거야. 그럼 둘이 곱해주면은 얘 나오겠지?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필요한 게 z분의 1이니까 z분의 1만 이용하고 싶어가지고 양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은 얘 나온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 식을 이용하려면은 얘랑 얘를 봤을 때 나눠줘야겠지? 그래서 2의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2 플러스 z분의 1 요걸 한번 계산해보면은 얘가 2의 x분의 1 나누기 2의 y분의 2 곱하기 2의 z분의 1 요거잖아, 그지?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 다 값을 구해놨으니까 2의 x분의 1은 160 그 다음에 2의 y분의 2는 10 곱하기 2의 z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얘가 지금 16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얘가 지금 자, 요 값이 얼마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2라 그랬지. 그럼 2의 제곱이니까 4가 돼야겠네. 그치? 그러면은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얼마다? 4분의 1이다. 그럼 a는 얼마겠어? 16이 되겠니? 어떻게 한 거야? 양변에 마이너스 2제곱 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a가 나올 것이고 얘가 16이 나올 거니까. 알겠니? 됐어?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이 형태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이 형태를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센 기준 103번 봐봅시다. 자, 얘도 지금 보면은 x분의 1 빼기 y분의 1을 z를 이용해서 나타내래. x분의 1 빼기 y분의 1. 그 다음에 x, y, z가 0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x분의 1과 y분의 1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돼. 그치? 보니까 어떻게 쓸까? 한번 쌤이 얘를 한번 k라고 해볼게. 이 값을 그러면은 2라는 값은 k의 x분의 1제곱 그 다음에 3이라는 값은 k의 마이너스 y분의 1제곱 여기 쓸 수 있겠지. 맞니? 그래 놓고 나서 둘을 곱해야 이 형태 나오겠네. 그래서 6이라는 게 k의 뭐가 된다?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이 될 거야. 근데 마침 여기도 6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양변에다가 뭐 하면 되겠어? 지금 6이 있는데 6이라는 게 뭐가 되니?
9의 z분의 y제곱 이게 나오나? 맞지? 얘가 지금 9의 z분의 y제곱이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자 보면은 여기 쌤이 이거를 k라고 했어. 그렇지? 자 그럼 봐봐. 3의 마이너스 y제곱이 k야. 그래 놓고 나서 9의 y제곱도 한번 k로 표현해보자. 9의 y제곱도.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2제곱 하면 되겠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하면은 여기 뭐가 되니까 9의 y제곱 될 거니까. 그치? 3의 2y제곱이니까 3의 2y제곱은 9y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친구가 뭐가 된다? k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된다. 그러면 6이라는 값은 k의 마이너스 z분의 2제곱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6이라는 값이 뭐가 된다고? k의 마이너스 z분의 2제곱이 된다고.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값이랑 이 값이 똑같아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x분의 1 빼기 y분의 1은 마이너스 z분의 2가 된다. 답이 1번 나오겠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한번 93번 봅시다. 센 기준으로 93번. 다음에 값이 나와 있는데 이 상황에서 a의 6m 제곱의 값을 구해라 돼 있어.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분자 분모에다가 a의 m 제곱을 한번 구해보자. a의 m 제곱. 그럼 알 수 있는 게 a의 2m 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a의 2m 제곱 플러스 1이 나오겠지. 얘가 지금 5분의 3인 거야. 그럼 보면은 분모에다가 똑같은 값에다가 1을 더한 거 똑같은 값에다가 1 뺐어. 근데 그게 5분의 3이래. 그럼 이 똑같은 값이 얼마겠어? 이제 4 되겠지? 오늘 뭐 방정식 풀어도 되지만 바로 이렇게 4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a의 2m 제곱이 4라는 거를 알 때 a의 6m 제곱 구해달래. 그러면 양변에 뭐 하면 돼? 이제 세조하면 되겠지? 그래서 값이 얼마다? 64가 나온다. 간단하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센 기준 100번도 한번 봐봅시다. 100번. 자, 두 양수 x, y에 대해서 y분의 x가 3분의 2고 x의 y제곱이랑 y의 x제곱이 같대. 그랬을 때 y의 값을 구해라 돼 있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한번 이렇게 k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x라는 값은 k의 y분의 1제곱, y라는 값은 k의 x분의 1제곱. 여기 나오겠니? 그랬을 때 얘를 한번 나눠봅시다. 왜냐면은 y분의 x라는 값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y분의 x 이렇게 한번 구해보겠다는 거야. y분의 x. 얘는 k의 y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 여기 나오겠니?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 3분의 2가 된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y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이 지금 k의 이 제곱이 3분의 2라는 거 알았어.
그다음 뭐 해야 될까? 이건 뭐 해야 될까? 응? x에다가 응. 3분의 2와 1 x분의 응? 어디다가? 3x는 2y니까 응. 3x는 2y인데. 저 y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을 응. 하나의 식으로 바꾸면 되잖아. 얘를 지금 바꾸자고. 네. 지금 k에 지금 얘를 어떻게? x y가 지금 3분의 2 x니까? y가 2분의 3 x니까? 그럼 얘가 y가 2분의 3x니까 3x분의 여기 나온다? x분의 1을 응. 3x분의 3이라 줬고 응. 그다음 지금 y 값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y분의 1 하고 마이너스 지금 얘가 3x분의 3이라 하면은 2y분의 3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그러고 나면 얘가 k의 2y분의 마이너스 1제곱이 나오겠네? 그렇지? 근데 얘가 뭐다? 3분의 2가 된다. 그러고 나서 뭐 할 건데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는 저 마이너스 2와 2분의 1을 응.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좀 뭐 해야 될까? 한번 이렇게 해볼까? 여기서 양변에다가 양변에다가 한번 y제곱 해보자. y제곱. 그러면은 x의 y제곱 나누기 y의 y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의 y제곱 나오겠지. 근데 x의 y제곱이 yx제곱이래. 그러니까 지금 yx제곱이래. 그럼 얘가 y의 x 마이너스 y제곱이 3분의 2의 y제곱 여기 나오겠네? 그렇지? 그래놓고 나서 양변에 다시 y분의 1제곱 해봐. 그럼 얘가 y의 y분의 x 마이너스 1 얘가 3분의 2 여기 나오겠니? 그렇지? 근데 y분의 x가 뭐라 그랬어? 3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y의 마이너스 3분의 1이 3분의 2가 되면 볼 수 있겠니? 그럼 뭐 해야 돼? 양배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세제곱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얘가 y는 8분의 27 나오겠네. 이해되니?
8분의 27. 넘어가서 그다음에 13번 봐보죠. 13번. 자, 이 두 값이 모두 자연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얘 먼저 보면은 n이라는 친구가 다른 건 몰라도 2를 갖고 있어야 돼, 그지? 2를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얘는 뭘 갖고 있어야 돼? 이제 3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럼 쌤이 얘를 2의 p제곱 곱하기 3의 q제곱 이렇게 해볼게. 그럴 수 있지? 근데 자, 이 상황에서 얘 입장에서 n이 1을 갖고 있는 순간 1을 몇 개씩 갖고 있어야 돼? 즉 3개, 뭐 6개, 9개 이렇게 갖고 있어야겠지. 그래서 p라는 친구는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3k 형태다. 즉 p가 3의 배수해야 된다. 맞니? 근데 얘 입장에서는 두 개씩 갖고 있어야 돼. n을 홀수게 가져야겠지. 2를 n이라는 친구가 n이라는 친구가 2를 홀수게 가져야 이 약분 해주고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홀수다. p가 3의 배수이면서 홀수다. p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q 입장에서는 q는 일단은 갖고 있으려면 여기서 이 입장에서 짝수가 돼야 돼, 그렇지? 그래서 뭐 2m 이 형태일 거야. 짝수. 그러면서 이 입장에서는 짝수밖에 안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가 n에다가 3의 2m제곱 이렇게 넣었어. m에다가. 그러면은 요 값은 3 나왔으니까 3의 2m-1제곱 나오겠지. 그거의 3분의 1제곱이야. 그럼 3의 3분의 2m-1제곱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그 말은 이 m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 2m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어겠지? 그래야 이제 사라질 거니까. 그래서 2m이 얘가 지금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나머지보다 1이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서 짝수인 수야, q가. 근데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p랑 q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을 거야. 그럼 먼저 p부터 결정해 보면은 p는 홀수이면서 3의 배수래. 그럼 가장 작은 게 3밖에 없지? 뭔지? 3의 배수 중에서 홀수인 거 가장 작은 거 3. 그래서 얘는 일단 2의 세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이면서 짝수인 거 맞지? 4. 3의 4제곱 이렇게. 알겠어? 그럼 8 곱하기 81이니까 648 이렇게 나오겠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따져줘야 돼. n이라는 친구가 일단 2랑 3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게 그 지수를 어떻게 설정해야 제가 자연수 되는지. 나머지는 뭐 이렇게 일단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개념책 들어와서 개념책 7페이지 봐봅시다. 개념집 나가기 전에 좀 복습해보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어? 지수에 배웠어. 지수 배우기 전에 우리가 제곱근부터 배웠어. 제곱근. 그래서 뭘 이제 비교가 중요했냐면은 A의 n 제곱근과 n 제곱근 A 요 둘의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아는 게 중요했다. 자, A의 n 제곱근 뭐였어? 그렇지. 자, 다 아는 말인데
이제 도형에 말했던 풀마 n 제곱근 a 이거는 결과 그런 것이고 a의 n 제곱근이 하면은 방정식 x에 대한 방정식 x의 n 제곱은 a를 만족하는 여기 있는 이 x의 값이 a의 n 제곱근이다. 그러면 n 제곱근 a는 그냥 이거야. n 제곱근 a.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이름이 n 제곱근이다. 맞니?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 아셔야 되고, 그다음 지수에서는 뭘 배웠냐면 지수의 확장을 배웠어. 지수의 확장. 지수 확장은 뭐가 중요했냐면은 우리가 지수 법칙을 만족하도록 하면서 지수의 범위를 확장했단 말이야. 지수랑 밑을 봤을 때 지수의 범위가 뭐 자연수일 때, 정수일 때, 그다음에 유리수 실수일 때, 그러니까 각각의 지수의 범위에 따라서 밑의 범위를 제한시켜야 우리 지수 법칙을 만족한다 그랬어. 자연수일 때는 뭐야? 밑이? 실수 상관없다. 정수일 때는 그렇지 0이 아니어야 된다. a가 0이 아니어야 되고, 유리수일 때는 그렇지 양수. 이렇게 지수를 확장하면서 밑을 제한시켜야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배웠지? 맞아? 그럼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지금 x의 n제곱은 a 요 값이 중요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x의 n제곱은 a 해가지고 x가 여기 있었어 이렇게. 로그에서는 x가 어디 있냐면은 이번에는 a의 x제곱은 이렇게 뭐 n 이렇게 있을 때 그럼 x 값이 뭐냐?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도 궁금한 게 x 값이었잖아. 여기서도 궁금한 게 x 값인 거야. 근데 이게 x 값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a가 양수여야 되고 a는 1이 아니어야 돼. 자, a가 1이 아니어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n이 2라고 해봐. 근데 a가 1이면은 x에 아무리 제곱해봤자 b가 될 수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a가 1은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a가 양수고 a가 1이 아닌 상황일 때 임의 양수 라지 n에 대해서 다음 방정식 a의 x제곱은 n을 만족시키는 실수 x는 반드시 몇 개? 그렇지, 한 개 존재한다. 한 개 존재한다. 그래서 그 값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면은 a의 x제곱은 n 했을 때 우리가 x는 우리 궁금한 건 항상 x니까 방정식에서 x는 로그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로그 a의 n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a의 x제곱은 n에서 우리가 요거를 밑이라고 그랬고 얘를 지수라 불렀어. 그치? 근데 이번에는 얘는 여전히 밑이야. 근데 지수에 해당하는 건 없고 여기 있는 이 n을 우리가 진수라고 불러. 진수. 얘를 진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조건을 보면은 이게 중요한데 밑 조건 해가지고 a가 양수이면서 a는 1이 아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진수에 있는 거는 양수가 돼야 된다. 그다음 한 가지 더. 나중에 뭐 지수 함수를 정확히 다시 또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y는 뭐 ax 제곱 이렇게 지수 함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역함수 x는 로그 a의 y 이렇게 되면서 얘가 결국에는 y는 로그 a의 x 된다. 그래서 정확히 얘는 사실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 이렇게가 지금 역함수 관계다. 그지? 지금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배울 거야. 지수함수 로그 함수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a의 x제곱은 b에서 x는 로그 a의 b다. 이걸 기억하면 돼.
a의 x제곱은 b를 만족하는 x값은 x는 로그 a의 b다. 밑에 다음 등식을 x는 로그 a, b 형태로 나타내래. 그럼 지금 얘가 a가 이렇게 있고 4가 a고 2가 x인 거야. 그럼 2는 로그 4의 16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4라는 친구는 16이 되기 위해서는 제곱을 해야 되구나.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 있고 얘는 로그의 2의 0.25. 얘도 마찬가지야. 0.25가 사실 4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4분의 1이라는 값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2가 4분의 1이라는 값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제곱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그 아래 마찬가지 2분의 1은 로그 100의 10. 그럼 0은 로그 3의 1. 3이라는 값이 1이 되기 위해서는 0제곱 해야 된다. 이렇게. 밑에 로그의 밑과 진수의 조건 나와 있는데 이건 위에서 정리한 내용이 똑같아. 그러면은 위에서 우리가 뭘 정리했냐? 이렇게 정리했잖아. 그치? 이렇게 a가 양수고 a가 1은 아니어야 돼. 그 다음에 진수 n은 양수여야 된다. 그래서 똑같아. 그래서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밑에 조건은 양수이면서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루고 있는 로그의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은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로그로 이루어진 방정식 풀 때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빠뜨려가지고 틀린 거 많거든. 그래서 문제 풀 때 항상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파악한 다음에 일단은 요 범위를 만족해야 되구나. 이거를 명시해 놓고 시작해야 된다. 이따 무슨 말인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진수 조건은 얘도 0. 딱 하는 양수다. 그다음 로그 조건. 로그 조건은 든 적 없는데. 근데 로그 조건은 그냥 실수야, 실수. 그러니까 로그 값은 실수 나와야 된다. 오케이. 그다음에 봅시다. 로그 2의 3이 유리수가 아니를 보이래. 그럼 우리 이거 그 공통사 2에 있는 기루법에 대한 문제거든. 기루법. 명제 단원에서 증명할 때 기루법 들어봤지, 그지? 기루법이 뭐야? 결론 반대로. 그치. 기루법이라는 거는 결론을 부정해서. 결론을 부정해서 조건이 모순임을 이용하여 증명하는 방법이다. 자, 한번 같이 봐봅시다. 로그 2의 3이 유리수가 아님을 보이래 했어. 그럼 내가 얘를 유리수라고 가정하겠지? P분의 Q 이렇게. 단 P랑 Q는 서로소인 자연수. 자연수라는 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값이 양수라는 거 어떻게 알아? 얘가 로그 2에 2보다 클 거니까. 맞니? 그래서 자연수 이렇게.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인 이유는 얘가 이렇게 1보다 클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자 로그 2의 3이 P분의 Q래. 그럼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2의 P분의 Q제곱을 그러니까 2를 P분의 Q제곱 하면은 3이 됩니다. 요게 지금 로그의 정의잖아, 그지? 그래 놓고 나서 선생님이 양배에다가 P제곱 해볼게. 그럼 자 2의 Q제곱은 3의 P제곱이야.
자, 2의 q 제곱은 다른 건 몰라도 2를 거듭제곱하는 거니까 자연수 거듭제곱하는 거니까 짝수겠지. 그 다음 3의 q 제곱도 마찬가지로 3을 자연수 거듭제곱하는 거니까 무슨 수겠어? 홀수겠지. 근데 짝수랑 홀수랑 같대. 말이 되니? 안 되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모순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로그 2의 3이보다 유리수가 아니다. 그럼 무슨 수겠어? 무리수겠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다음 로그의 값이 정의되기 위한 x값의 범위를 구해라 돼 있어. 그럼 얘는 항상 밑조건과 진수 조건을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 그럼 첫 번째 밑조건부터 x-1이 일단 양수이면서 뭘 만족해야 된다? x-1이 제1이 아니어야 된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면 되겠지? 그럼 x가 2는 아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밑조건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수 조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준다? 양수해야 된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음수가 될 것이고, 인수분해해가지고 보면은 x가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는 작아야겠지? 아니? 두 분이 마이너스 1과 5니까. 그러면 지금 위에 쓴 이 밑조건에서 파악한 x의 범위랑 진수 조건에서 파악한 x의 범위의 무슨 범위? 그렇지, 공통 범위를 구해야겠지? 그래서 나오는 값이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혹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 x가 1보다 크고 5보다 작으면서 x는 뭐가 아니다? 2가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쓸 수 있는 거야. 왜냐면 2만 빠지면 되는 거니까. 이번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가 2번 다시 봐봅시다.